Previously. 히든싱어랑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는 마이크를 내리고 있는데 왜 노래가 나가지?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 번째 부스에 들어갔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냥. 눈에서 하트 발사되는 그.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막 훈훈해지는 거예요.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 근육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야 웃어야 해 이러는데 얘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되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던 게 제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잔나비 하면은 레트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좋아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하면서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엘튼 존과 산울림의 음악을 알게 됐고. 어머니의 플레이리스트에 엘튼 네. 존과 산울림이 있었던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엘튼 존을 듣고 엘튼 존이 좋았으면 당연히 비틀즈를 들어야겠고. 뭐 그렇게 해서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빌리 조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산울림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밴드 음악의 클래식들은 다 옛날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동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덮어두고 무조건 옛날 음악만 듣고 이런 건 아니고 요즘 음악도 많이 찾아 듣고 근데 제 취향에 가까운 노래는 옛날에 옛날 음악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거기에 그 송중기 배우 역할처럼 인생의 일차. 이전 시대 뮤지션이 현 시대에 다시 태어난 건가? 그래서 그 음악에 그렇게 끌리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나 보네요, 제가. 즐겨보신 거 계신가요? 네, 엄청 재밌게 봐요. 송중기 배우님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혹시 보실지 완전 모르는. 팬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이성민 배우님 그 연기하시는 클립이 떴는데 와, 너를 죽이려 하는데, 와. 아니다. 절망가, 너를 죽이려 하는 그 무서운 아이가. 소름. 근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번 내가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가 다 보고 있어요. 하늘차도 안 빼고 다 보신 거죠? 나오는 족족 그냥 바로바로.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영감을 받은 뭔가 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 어떨까요? 근데 영감을 받으려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해서 보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레트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음악과 또 잘 통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밴드를 결성을 하셔서 그 멤버인 도영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오다 가다가 중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정말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안 만났더라도 분당이라는 동네 특성상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만나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순탄하게 가고 계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싸운 적 없이 가고 있는데 늘 싸우셔요? 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싸우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매일 싸웠죠. 매일 싸우고 매일 의견 충돌이 있고 근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저를 계속 믿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뜻도 같고 음악적으로 취향도 비슷하고 그런 친구를 일찍이 만났다는 거는 저한테 정말 그 친구도 그렇지만 서로한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레트로 음악이라고 그 잔나비 음악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다 보면은 저 한없이 감성적인 음악도 있고 완전히 실험적인 음악도 있고 그 정말 변화무쌍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네. 어느 선 로맨틱을 우리 꿈꾸다 떠내려왔나 우린 돌아갈 거야 Come back home 소년 클레이 피전 분칠은 광대여 뽀얀 그 얼굴에 눈물이 겹치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잔나비 두 분이 엄청 음악적인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들이라서 그런가 네, 보다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가끔은 제가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욕심이 지나치게 많이 담긴 경우도 있어요. 곡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은 내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앨범을 5장, 6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되게 대견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 어떤 선배 가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잔나비 멤버들은 실용음악가 출신이 아니라서 코드 진행이 예측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듣는 재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 23년 전만 해도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배웠으면 더 잘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해요. 전공을 했으면? 네, 전공을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배운 친구들은 저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틀에 갇히지 네.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만큼 그 친구들도 저희를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서로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컬도 실은 아까 이제 본인의 보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뭐 아무튼 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보컬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스스로 좀 터득하신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유니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곡을 쓸 때 가사나 멜로디나 이런 거를 저는 제가 불러야 된다라는 감안을 안 하고 써요. 그러니까 본인의 음역대나 이런 거에 맞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곡의 완성도를 생각을 해서 먼저 네, 만들어 맞아요. 놓으시는 거예요. 음역대는 낮추면 되겠지만은 음들 사이에 막 간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가사도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가사들을 많이 써요.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쓴다기보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로 가사를 쓰거든요. 네, 네, 꾹꾹 네, 눌러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래 가사에 잘 안 들어가는 단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렀을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노래를 저화시켜서 불러야 되니까 쓴 사람의 책임감을 갖고 필사적으로 소화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정말 잔나비 노래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가사 얘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빼어난 가사를 쓰는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곡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뜨거운 여름은 가고 그거를 19세 때 쓰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고등학생 때 정우님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는 겉멋이 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춘기 소년들은 네, 또 소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겉멋이 들어있죠. 근데 아니다 겉멋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 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써놨던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써놓고 어떻게 내가 이런 가사를 썼단 말인가, 이게 내가 쓴 가사가 맞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간혹 뭐 잘 썼다 정말. 제목은 어떠세요? 제목도 정말 좀 기발하게 붙이시는 것 같아서 네.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가사를 쓰시는 건지 가사를 일단 써놓고 제목은 좀 또 다르게 붙이시는 건지 그것도 가사를 먼저 쓰고 제목을 붙여요. 재밌었던 거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 노래는 가사만 썼을 때 제목이 안 정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 가사가 별로라 그랬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제목을 1차원적으로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 얘기라고 생각할지. 주저하는 연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려줬더니 친구들한테 찰떡이라고. 찰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다른 제목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었는데 홍콩이라는 노래는 네, 아, 네. 이 노래의 제목은 왜 홍콩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여서 오늘 만나면 꼭 여쭤봐야지 했어요. 네. 그거는 그걸 의도했어요. 전혀 홍콩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어디서 홍콩이랑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냥 홍콩 공항에서 제가 비행기를 한번 놓쳐가지고 네. 노숙을 하다가 그때 그냥 따란따라란 따란따라란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곡이에요. 돌아보니 뭔가 남은 건 있는데 다 버리고 난 멀리도 왔구나. 뭐 가사 붙이고 노래도 붙이고 다 편곡도 다 완료하고 했는데 제목이 막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홍콩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너무 잘 어울려서 아 그냥 홍콩이라고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홍콩에서 태어난 곡이라 홍콩이네요. 네네네. 이렇게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흥미진진해요. 그러면 사랑하긴 했었나요의 그 42자짜리 제목은 너네 이렇게 긴 제목 한 번도 못 봤지? 뭐 이런 심정에서 아니, 지으신 거예요? 그 곡을 사실 저나 도영이나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그 곡을 써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니까 이 곡에 대해서 막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 자식인데. 그래서 제목도 네. 아 대충 지어 하다가 대충 지어도 지을 만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했었나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들을 것 임팩트가 같고 없어. 임팩트 사랑하게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까지 하기에는 아유 아싸리 그럴 거면은 더 길게. 그럴 거면 더 길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목하고 가사 중엔 가사를 먼저 쓴다고 하셨는데 가사랑 곡은 어떠세요?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붙이나요? 아니면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이나요? 곡을 먼저 써요. 멜로디랑 편곡이랑 다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가사를 써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멜로디나 뭐 편곡이나 귀에 바로 들리는 것들이 음악에 있어서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네. 가사 얘기를 하는데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잘 만들어 놓고 이 멜로디가 이 편곡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또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가사가 없는 곡들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적어 놓고 가사로 풀어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곡을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작사, 작곡, 편곡, 앨범 프로듀싱까지 다 네.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걸 다 그렇게 하는 아티스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못 하시는 게 뭐냐고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묻고 싶네요. 사실- 못 하시는 건 뭔가요? 저한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뭐 다 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밴드 음악을 하는 여건상 그렇게 셀프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도 그렇고 뭐 작사 작곡은 뭐 당연히 제가 제 욕심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리는 세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빌린다기보다는 내가 다 해내는 게 약간은 엉성하고 어설프더라도 그게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답다. 네. 잔나비답다. 나답다. 잔나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뮤비도 엄청 잔나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온 것도 그렇고 사랑해요 뜨겁게. 다른 배우가 출연한 것도 그렇고 와 이건 굉장히 잔나비답다, 잔나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뮤비의 컨셉도 본인들이 다 직접 잡아서 연출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뭐 간혹 굉장히 깊숙하게 제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이거는 어렸을 때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제 의견만 드리고 감독님을 믿었던 것 같고. 근데 뮤비 중에 직접 출연하신 것들을 보니까 네. 연기도 상당히 아유. 그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연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그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세요? 많이 뮤비에는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한 번 그 굿보이 트위스트라는 뮤직비디오에 제가 한번 열연을 했었는데 열연을 하신 것 네. 같죠? 영원하라. 나도 그 춤을 알려줘. 나도 그 춤을 춰볼래. 그 순간은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제 노래 가사를 가지고 막 연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경험이니까. 근데 그 가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선동적이고 막 그랬던 가사여가지고 엄청 이입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게. 근데 아무튼 음악만 하겠다. 연기는 됐다. 아, 그렇죠. 자, 팬 여러분들 질문 또 다시 물어봐 드릴게요. HEATHER1126님. 가사집 내실 생각 없으시냐고. 아. 유사 질문으로는 화집, 에세이집, 시집 낼 생각 없으시냐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 2, 3일에 한두 개씩은 쓰거든요. 그래서 모아뒀다가 그냥 낼 수 있으면 내자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GANGJEONGHY8호님.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인생 영화와 인생 책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 어려우시겠네요. Almost Famous라는 영화가 있어요. 70년대 밴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Almost Famous라는 그 단어를 직역하면은 거의 유명한. 그러니까 뭐 완전 유명한 것도 아니고. 유명할까 말까 한? 네, 거의 유명한 그런 밴드의 이야기를 쓴 건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항상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음악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지기도 하고. 책은 혹시?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라는 책인데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미국 횡단을 하는 이야기여서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한 번 했었대요. 잭 케루악이 그 1, 2권짜리 꽤 장편인데 한 번이라는 이 게 몇 주 만에 그냥 이렇게 일단은 타자기 위에 그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행위예술 하듯이 이렇게 쭉 쓴 그런 글이래요. 근데 그런 글답게 리듬이 느껴지겠네요. 리듬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추천하시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밴드 멤버인 도형님에 대한 질문도 팬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중에 JANNA께서 10년 넘게 함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스타일이 좀 비슷해지신 걸까요? 전에는 앨범 나오면 누가 무슨 곡을 썼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3집을 기점으로 구분이 잘 안 가신다면서 정우님도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신 적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질문이에요. 네, 네.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인풋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풋이 어쨌든 간에 저랑 도영이랑은 같아요. 듣는 음악도 같고 취향도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잔나비 나라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대중적으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밴드 멤버들은 이 집, 특히 이 곡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잔나비가 추구하는 색깔과 대중성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은 신경을 잘 안 쓰고 싶어요. 그냥 대중성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뭐가 대중성이고 네. 뭐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구분을 두고 싶지 않다는 맞아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굳이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두고 이건 대중적이고 저거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유의미한 그런 판단이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포기한 작품들이 더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대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부여하는 거지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부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좋아해주면 그게 대중성이 있는 네. 음악이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군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빼고 해놓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725님께서 슬픔이여 안녕 가사 중에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라는 대목이 있는데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이 대목을 들으실 때마다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기분으로 이 가사를 쓰신 건지 궁금하시대요. 지금 같은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들어서 되게 열심히 대답을 하다가 보면은 질문이 뭐였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도 뭔가 쫓거나 뭔가를 찾아가면서 살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명가사로 뽑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대목을. 저도 그 부분은 좋아하세요? 사실 꽤 오래 아껴놓다가 쓴 여기다가 슬픔이 안녕에다가 쓰셨군요. 아끼다가. 네. 곡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고 싶어요. 제일 고마운 곡은
쇳덩울이라는 별명이 있으셔서 네, 맞아요. 잘 우신다고. 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무대 위에서. 이제 울만큼 울었다. 여러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 작업도 꾸준히 많이. 곡을 썼는데 가사랑 이런 게 악동 뮤지션 같은 거예요. 수연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꼭 내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제가 쓴 가사, 제가 쓴 곡으로 분장생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너무 꿈이에요. 좋을 것 같아요.